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맨큐의 거시경제학 챕터 10장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성장에 대한 원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장의 원천이 무엇이냐, 요거를 분해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게 그로스 어카운팅해서 성장 회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 교재 274페이지 가보시면 밑에 기술진보라고 있습니다. 자, 1번의 첫 번째 줄 보시면 성장의 원천을 분석하면서 우리는 생산함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 가정했는데, 기술진보가 발생하게 되면 요 성장 회계의 원천이 되는 생산함수가 바뀔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여기서 생산함수를요, 생산함수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영하기 위해서 거기 보시면 A라는 걸 집어넣어 가지고요, 총 요소 생산성인 현재 기술 수준을 반영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L과 K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나와 있는 요거 있잖아, A라는 거, 이게 노동과 자본 이외의 나머지를 나타내는 생산함수 자체가 변형되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요, 요것을 총 요소 생산성 해서 토탈 팩터 프로덕티비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총 요소 생산성, 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총 요소 생산성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기술 수준을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현재의 기술 수준, 네, 요거를 의미합니다. 이해 가시죠? 기술 수준. 네. 자, 그래서 생산량 자체는 자본이 증가하거나 노동이 증가하는 생산 요소의 양이 증가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A가 증가하게 되면 또 생산량이 증가하게 되는,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총 요소 생산성이 1% 증가하고요, 노동과 자본과 같은 다른 것들이 다 불변이다 그렇게 되면 생산량도 1% 증가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반영해서 표현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생산함수를 표현해야 되는데 이렇게 할게요. 예를 들어서 앞에서 봤던 생산함수 그대로 비슷하게 사용을 할게요. 요 A라고 되어 있고요, K에다가 알파를 넣게, L에다가 1-알파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A라는 게 더 들어갔어. 원래 이제 로그 C여서 우리가 간단하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우리 책에서는 앞에 그렇게 변환하는 과정을 집어넣습니다. 자, 그래가지고요, 거기 275페이지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산량의 증대는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알파가 이제 가중치 역할을 하는 거야. K의 증가량 더하기 요거 1-알파는 노동 위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의 가중치 역할을 합니다. L분의 델타 L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더하기 A가 얼마나 증가하니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거기 한번 275 페이지 거기 교재 한번 살펴보시면 요게 바로 자본의 공헌 이렇게 나타내고 있고요. 오케이. 얘가 바로 노동의 공헌 이렇게 되는 거 나타내는 거 알 수가 있고, 요게 총 요소 생산성의 증가, 기술의 공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식 바로 밑에 설명 나와 있는 것처럼 세 개의 근원이 있습니다. 자본량의 변화, 노동량의 변화, 총 요소 생산성의 변화를 확인하고 측정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노동과 자본은 직접 측정이 가능한데 얘는요, 직접 측정할 수는 없어. 그래서 거의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직접적으로 기술 진보라든가 총 요소 생산성이라는 것은 관찰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관찰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간접적으로 요걸 측정하려고 합니다. 간접적으로 측정하려고 시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산량, 자본, 노동의 증가에 관한
자료와 생산량 중 자본에 대한 비중에 대한 요 알파에 대한 걸 알게 되면 1-알파 요것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걸 다시 정리하게 되면 총 요소 생산성인 얘는 어떻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보면 저기요, 전체 생산량의 증가 나타내는 거에다가 나머지 빼는 거지. 자본에 대한 공헌 빼기 노동에 대한 공헌 이렇게 빼면 나머지 잔챙이가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솔로라는 학자는 잔챙이, 레지듀얼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밑에 다음 단락에 나와 있죠. 솔로 잔차. 그래서 노동과 자본 이외에 L과 K 이외의 눈에 직접적으로 관찰되지 않는, 보이지 않는 요소,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야. 설명이 불가한 부문에 대해서 요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문의 생산량 변화를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더욱이 다시 한번 체크해 보세요. 따라서 총 요소 생산성의 증가는 측정 가능한 한 성장의 결정 요소에서 비롯된 부분을 제외한 생산량, 잔량, 잔차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솔로, 레지듀얼, 잔챙이라는 거야. 사실은 아니 여기에 기술진보 이외에 다른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나머지 노동과 자본 이외에 나머지들은 다 요 안에 있고 결국은 기술진보 같은 것도 요 안에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요걸로 그나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거기 다음 단락에 그 설명이 나와 있어요. 아니 솔로 잔차라고 여기에 직접 관찰이 안 되다 보니까 총 요소 생산성은 여러 가지 이유로 변화하지만 대부분 생산 방법에 관한 지식의 증가에 따라서 변화하게 되고요. 지식이 증가하게 되면 요거 값이 변화하게 되고요. 자, 기술 진보를 측정하기 위해서 자주 이용이 되고 있지만 기술 진보 이외에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나머지 요인 다른 잡히지 않는 이렇게 포착되지 않는 요인들도 다 들어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교육 이런 것도 여기 포함돼 있어. 아니면 정부 규제 같은 다른 요소들도 여기에 포함돼 있게 됩니다. 오케이?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교육, 정부 규제 이런 다른 요소들 또한 총 요소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그래서 공공지출을 증대시켜 교육의 질을 높이게 되면 동일한 수의 노동자가 투입되더라도 더 많은, 그래서 공공지출을 교육에다 할게요. 공교육에 대해서 만약에 공교육에 대한 공공지출을 만약에 증가시키게 되면은 당연히 더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게 되겠죠. 아니면 또 다른 정부의 규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떤 규제가 있습니까? 거기 보시면 오염도를 낮추거나 노동자의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자산을 기업이 구매하게 된다면 자본량을 증가시킬 수 있게 되네요. 그래서 오염도를 낮추는 거, 낮추기. 아니면은 노동자의 안정성을, 노동자가 위험한 환경이 아니라 노동자의 안전성을 높인다라고 하면 이에 필요한 자본을 더 구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이때는 자본량만 증가시키게 되면 총 요소 생산성은 낮아지게 되겠죠. 자, 결국 고딕으로 정리된 내용을 볼게요. 총 요소 생산성은 투입된 생산 요소에 산출된 생산량 사이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그래서 얘는 노동과 자본 이외의 나머지들을 다 포착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그렇게 정리를 하시죠. 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미국 성장의 원천 관련된 얘기는 우리 다음 시간에 요걸 가지고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